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아침에 방송에서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레이몬드 제임스의 자료인데요. 오늘부터 실적이 이제 열립니다. 1분기 실적이 열리는데 기대 반 우려 반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근데 일단은 레이몬드 제임스의 핫한 내용,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나온 지가. 제가 바로 갖고 온 건데 일단은 1분기 전체 혹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해서 2020년 전체의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걸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나오는 자료는 분기별 실적 예상치인데요. 지금 가장 안 좋은 빨간색이 가장 안 좋잖아요. 16.5%가 마이너스하는 이거는 1분기가 아니고 2분기입니다. 2분기.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지금 비행기가 아까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1분기가 안 좋을까요? 2분기가 안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항공주가 1월부터 비행기 못 갔나요? 올해 1월부터? 아니거든요. 1월 한 2월까지는 얼추 갔어요. 제가 2월 말에 돌아왔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제가 못 돌아왔겠죠. 2월 말에. 제가 2월 28일 왔으니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국 온 지도. 근데 어쨌거나 그때만 해도 제법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3월에 직격탄을 맞았죠. 그리고 지금 4월, 다음 달 5월, 6월까지 갈 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1분기는 오히려 7.7% 마이너스입니다. 파란색. 그런데 2분기에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스란히 2분기에 지금 산업활동이 안 되고 공장이 문을 닫고 차가 안 다니고 비행기가 안 다니고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보여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안 좋은 거고 2분기가 안 좋았다가 3분기로 가면서 약간 나아지는 모습. 3분기는 마이너스 5.4%의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마지막 분기 4분기로 가게 되면 약간 플러스로 올라선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레이몬드 제임스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저는 얼추 여기에 좀 동의합니다. 예.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봤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가져온 자료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오늘 저희 그 특징은 오늘 저녁에 6시부터 키움 채널 K, 키움에 있는 자체 방송국이죠. 채널 K를 통해서 저하고 또 이한희 교수님이 2시간 동안 세미나 하기 때문에 온라인 세미나죠. 사람 못 모이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오프닝 메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프닝 메일 대신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실적 이게 2020년 전체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서툴러 갔고요. 수시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하지 않으면 뻥 날까봐 중간에 뻥 나면 다시 해야 되잖아. 괴로운 얘기죠. 어쨌거나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2020년 그 다음에 내년 작년도로 같이 보게 되면 지금 검은색 있죠. 검은색 라인 쭉 가는 거 있잖아요. 맨 밑에 있는 게 그게 2019년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위에 있는 파란색이 2020년인데 올해인데 가다가 쭉 빠지는 모습 보였죠. 그만큼 지금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의견이 나와주면서 최근 의견이 그래요. 최근 의견이 작년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얘기죠. 자, 작년 생각해보세요. 작년이 좋았나요?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더 안 좋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2010년에는 마이너스 6.3% 마이너스의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2020년은 안타깝지만 실적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게 일단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부분이 알고 있는 IB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높낮이는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2019년보다 악화되는 거는 다 같은 의견이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2020년 어떨까? 2021년에는 내년이죠. 내년에는 보신 것 조금 좋아집니다. 좋아져갖고 지금 맨 위에 있죠. 어쨌거나 꺾였지만 위에 있죠. 그래서 2021년에는 이익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6.6%가 될 거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2021년 내년에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좋지만 올 4분기 그 다음에 내년까지는 보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내용인데 당장 어려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 전문가들 우리보다 훨씬 더 유명한 우리 교수님 맨날 얘기하지만 뭐 만배 2만배 아니고요. 저희보다 뭐 조금 높죠. 연봉이 조금 높은 분들이 맞는 자료에 의하면 어쨌거나 올해는 별로 내년은 좋다. 그것까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어찌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건 제가 좀 피해서 해드리면 나중에 좀 캡처하시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간 자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융주, 금융주 하면
여섯 개 기업이 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JP모건 체이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웰스파고가 있는데 이거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에요. 제가 다 일일이 다 넣은 겁니다. 예, 이게 다 그러니까 그 옆에 왼쪽에 있는 게 EPS 예상치. 이건 월가 예상치입니다. 월가 예상치. 월가 준 거야. 이만큼 해라. 이만큼 하면 된 거다. 기준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전분기 대비. 그러니까 4분기죠. 2019년 4분기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전년 동기 대비 YOY 기준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이번에 JP모건 체이스가 2.20달러 EPS를 예상했다고 합니다. 월가 예상치죠.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는 1.14달러, 시티는 1.56달러, 뱅크 아메리카가 0.58달러, 골드만삭스가 3.48달러, 웰스포가 0.59달러인데요. 어떤 분들이 약간 좀 초보적인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훌륭한 기업이냐, 얘는 EPS가 이렇게 크냐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3.48달러?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뱅크 아메리카는 0.58이니까 작은 회사냐, 이익이 작은 거냐. 그게 아니고 이건 시가총액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 그만큼 절의 그 상장 주수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자 한 판 생각해 보죠. 피자 한 판 생각해 보시면 얇게 쪼개면 그 조각수가 많이 나오겠죠. 듬성도 쪼개면 조각수가 크겠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예,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합치면 똑같은 한 판이죠.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굉장히 주식수가 많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수십억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누다 보니까 된 거고 골드만삭스 상대적으로 예, 상장 주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것 때문에 요거 보시면 안 되고요. 절대적인 수치 보시면 안 되고 일단은 그냥 이게 주당 순이익이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미국은 얘기했지만 매출이 얼마냐, 그 다음에 그래서 한 주당 수익을 얼마나 벌었냐가 실적이기 때문에 요건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전분기 대비 JP모건 체이스가 마이너스 16%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마이너스 21%, 시티 똑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마이너스 27%, 골드만삭스가 마이너스 34%, 웰스파워가 마이너스 57%를 예,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 3분기보다 이익이 감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이 감소한다.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웰스파워가 거의 반 정도 줄이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 물론 금리가 인하되고 예대 마진이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다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 은행이 문을 닫거나 한 건 물론 문 닫을 수 있겠죠.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그렇지만 그렇게 직격탄을 맞았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뒤에 나올 항공주만큼은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안 좋아지는 모습 보였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 마찬가지. 전년 동기 대비도 보게 되면 보통 20%,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64%, 웰스파워가 103%. 굉장히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JP 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는 거의 비등비등하고요. 골드만삭스하고 웰스파고가 특히나 안 좋은데 웰스파고는 원래 안 좋은 걸 저 방송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웰스파고는 2, 3년 됐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신뢰를 잃은 어떤 이제 금융회사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죠. 그냥 예를 들어서 무슨 잘못된 영업 관행이죠. 누구누구야, 내가 여기 직원인데, 카드 좀 만들어줘. 아니면 계좌 하나 만들어줘. 적금 하나 들어줘. 이런 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가짜 계정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영업 관행에 대한 철퇴를 맞으면서, 심지어 이제 이때 근무했던 모든 분들이 책임을 지고, 이제 임원분들이죠.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통해낼 정도까지의 CEO가 회사를 그만둘 정도까지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어떤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금융주는 신뢰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여전히 굉장히 영업 매출에 상당히 녹아나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말하면 또 이렇게 하죠. 그러면 본부장님 JP모건도 안 좋고 다 안 좋은데 팔고 떠날까요? 라고 물어보시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면 지금 나와 있는 그 월가 예상치 있잖아요. 월가 예상치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월가 예상치가 주어졌을 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실적이 주가에 지금 선 반영이 돼 있냐 아니냐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지금 현재 EPS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보통 약 한 20% 정도가 줄 거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익이. 그러면 주가도 그 정도가 빠지면 적당한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가 하락폭이 1분기 동안에 그 정도 나온다 그러면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떳떳하게 그냥 꿋꿋하게 올라왔다고 그러면 선반영이 안 돼 있으니 이런 기업도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바로 1분기 동안에 주가 흐름을 보면 되겠죠. 그죠? 보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분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25%, 예, 모건스탠리가 21%, CT가 29%, 마이너스입니다.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9%, 골드만삭스가 24%, 웰스파워가 37%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JP모건 체이스, 모건스탠리,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는 그닥 뭐 그냥 반영된 것 같아요. 그죠? 이익 감소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지금 오히려 골드만삭스도 비슷하네요.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분기 대비 이익 감소가 절반, 반토막 났고요. 전년 동기 대비 100%가 넘어갑니다. 엄청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폭이 제가 보기에는 약간 덜하기 때문에 요거 외에는 얼추 결론 얘기하면 금융주들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이 녹아져 있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가 예상치대로 나온다 하면, 그죠? 그럼 만약에 그걸 넘어서면, 예, 어닝 비트한 거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못하면 미스가 나면서 주가가 빠지겠지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시장을, 어쨌거나 금융주가 먼저 항상 분기 실적 발표하는데요. 시장을 망가뜨릴 만큼의 그런 큰 걱정은 약간 접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겠죠. 예, 이건 제가 이제 월가 예상치하고 실제 데이터를 갖고 만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드리면 핵심은 그거예요. 이번 실적이 나오는데 이 실적이 주가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 1분기 실적을 반영해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돼 있는지 녹아져 있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고 하면 1분기 이랬는데 2분기에 나아질지 더 악화될지 예, 그걸 보시는 거죠. 그게 핵심 이번 실적에 대한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근데 예, 금융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적이 대부분 녹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분기에는 어찌 될지 근데 2분기에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적어도 금융주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차피 지금 금리는 다 인하했고요. 물론 추가할 수도 있겠죠. 마이너스까지 가고 뭐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마이너스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사실 상당 부분 녹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금융주는 2분기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 이건 금융주만 말씀드린 거예요. 금융주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그 어제부터 이 실적 발표를 계속 지금 조정하면서 하고 있는데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예. 지연되기도 하고 연기시키는데 이게 잘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실적 발표하는 직원들도 지금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SEC에서 충분히 감안해 주고 있어요. 감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잘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대화하는 거 보니까 제가 잘 목소리가 나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여기 올라온 글들은 우리 교수님 오시면 같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항공주를 볼까요? 항공주? 공포의 항공주를 보겠습니다. 항공주는 정말 항공주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오히려 1분기가 덜 최악이었다. 1분기는 그나마 1월달에 비행기가 뜨고 2월달 상당 기간 동안 비행기가 떴더라. 예, 근데 지금 4월, 5월, 6월 2분기 때는 비행기 거의 안 뜨고 있죠. 예, 거의 안 뜨죠. 지금 제가 보낸 EMS가 오늘 비행기 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안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뜨는데 실적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EPS 예상치가요. 이미 1분기 건데 1분기는 그나마 비행기가 다 왔다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 예상치가 델타 항공이 마이너스 1.41달러. 주당 순이익이 예, 그런 거고요. 유나이티드 컨티넨탈이 마이너스 0.60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마이너스 0.84. 근데 이거 보시면 진짜 원래 마이너스 아니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예. 전분기 불과 4분기요. 1.70입니다. 플러스 델타 항공이 1.70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1.41로 예. 진짜 극과 극을 달린 거죠. 예. 그리고 전년 동기에도 0.96달러로 이 약간 상승 추세에 있었어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죠. 좋아지고 항공주는. 근데 지금 어김없이 예, 지금 직격탄을 맞은 건데 그래서 버핏도 일부 손절한 게 맞습니다. 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악재가 터지면 내가 이 주식을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잘 된 거고요. 그런 분들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물려갖고 막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걸 비난할 필요도 없고 뭐 물렸냐 이렇게 뭐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물리거든요. 주식은 물리는데 오히려 그런 행태를 보면서 이렇게 나도 한번 보유해 보면서 20개 이상 종목을 20개 이상 보유하면서 뭐 하나를 손절도 하고 일부는 물량을 줄여가면서 하는 게 적정한 투자법인데 뭘 팔면 막 그 비난만 하죠. 무슨 왜 이런 주식을 했냐 하면서 그건 순수하게 뭘로 보는 거예요? 예, 주가 수익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건 정말 잘못된 거고요. 지금도 보게 되면 뭐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얘기는 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과감하게 손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큰 문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나이티드 컨티넨트 마찬가지고요. 어메리카 에어라인도 마찬가지 완전히 적자로 마이너스로 음매수로 예, 변경된 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오히려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어닝 가이던스가 혹시 나온다 그러면 항공주 최악의 어떤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최악의 실적 전망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공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1분기 동안 수익률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델타항공이 마이너스 59% 주가가 빠졌습니다. 1분기 동안에 유나이티드 컨티넨탈이 마이너스 64%, 예, 그리고 어메리카 에어라인이 마이너스 55%.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최근에 좀 반등한 게 예, 조금 한 70%가 됐어요. 원래는 마이너스. 근데 조금 7, 80%가 마이너스였는데 조금 그나마 최근에 올라오면서 약간 좀 줄인 겁니다. 근데 항공주에 대단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건 미안할 필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단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제일 치명적인 게 항공주예요. 항공주 어려워요. 항공주가 어렵습니다. 유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물론 유가가 빠졌지만 유가를 뭐 오늘 사갖고 오늘 뭐 기름 넣나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항상 노출돼 있고 리스크에 노출돼 있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 항공주들이 상당히 경기를 또 많이 탑니다. 근데 이제 좋았죠.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근데 어쨌거나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분기 때까지 좀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 항공주가 가장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갖고 조금씩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여기에 몰빵하신 분들은 못하죠. 그렇지만 만약에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제대로 구성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비행기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빨리 지금 저도 어디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잖아요.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현실이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참고적으로 버핏은 델타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을 조금 팔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에서 1%가 안 되는 코딱지만큼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걸 막 고소하는 그런 유튜브에 내용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가는 카지노 한번 볼게요. 카지노 별 턱이 없죠. 이런데 제가 블랙락은 뺐어요. 네, 블랙락은 뺐습니다. 블랙락은 워낙 좋은 저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런 거 다 뺐어요. 그냥 우리가 이슈가 될 만한 것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역시 제가 발표 날짜 적어놨는데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사실은 델타도 원래 지난주에 발표했어야 했는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또 밀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발표 날짜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계속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라스베가스 샌즈가 4월 20일 날 원래 이번 주였는데 지금 또 바뀐 것 같아요. 연기된 것 같아요.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을 집계하는 직원들도 상당수 지금 원활하게 작동을 안 해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과거로 얘기하면 실적을 연기하잖아요. 주가 급락합니다. 겁나게 빠집니다. 진짜. 그건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기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용인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라스베가스 샌즈 예상치가 6센트.
이거는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뭘 느끼시냐면 도대체 라스베가스 샌즈하고 MGM 리조트하고 윈 리조트의 차이가 뭔가 느끼시는 분들은 이 EP의 예상치를 보시면 돼요. 예상치. 예상치가 매우 안 좋은 업체는 마카오, 중국 쪽에 매출이 크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대부분 마카오 매출이 다 기반이 돼야 돼요. 카지노는 이 중국 계통의 이 분들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어느 나라 동남아에 어디 가든지 간에 대부분 다 중국 분들이 카지노 보통 많이 하거든요. 마카오가 다 껴 있는데 마카오에 대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윈 리조트이기 때문에 윈 리조트가 마이너스 1.07, 마이너스 1.07을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스베가스 샌즈는 약간 적죠. 그래서 일단 나온 건데 어쨌거나 라스베가스 샌즈가 이번에 6센트를 예상하는데 전분기에 10센트였죠. 그나마 좀 덜 나빠진 거죠. 전년 동기 대비 5센트였습니다. 오히려 좋아졌죠.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카지노는 약간 선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종목별로. 그 다음에 MGM 리조트는 이번에 0.01, 1센트 주당 수익이. 근데 전분기에 0.08, 전년 동기에 0.18. 엄청나게 안 좋아진 거죠. MGM 리조트 역시 그 마카오 저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윈 리조트가 마이너스 1.07인데 전분기에 마이너스 0.6이었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급속도로 윈 리조트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실적에서 그냥 아시는 거겠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날짜는 또 변경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분기 동안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라스베가스 샌즈가 33% 빠졌고요. 그다음 MGM 리조트가 56센트가 마이너스 났습니다. 윈 리조트가 50%.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한 실적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분기 수익률을 얘기하면 얼추 주가가 실적대로 움직인다는 거 못 느끼시나요? 거의 비슷해요. 알게 모르게 다 녹아듭니다. 실적에. 저희 주가 흐름에 실적 예상치가 혹은 현재 실적 아니면 향후 실적 예상치가 다 녹아들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뭐 생쇼를 해도 다 그 안에서 움직여요. 그 바운더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미국 주식을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얘기하지만 지금 윈 리조트의 실적에 대한 악화 모습이 크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죠. 지금 카지노, 항공주, 크루즈 쪽에 반등이 좀 들어왔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만약에 한번 실적이 이번에 나오면서 실적이 좀 안 좋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항상 얘기하다 보니까 장우석이 막 예전에 이제 시장이 뭐 주식을 사야 된다, 그 모아가야 된다, 빠질 때마다 사는 게 정답이다. 근데 요즘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좀 네거티브하게 바뀐 게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거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근거가 정고점까지 안 가면 뭐 언제 가겠죠. 언젠가. 근데 누가 싫어합니까? 정고점 가는 거를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미국은 항상 근거 이슈까지 그냥 가지 않아요. 누가 끌어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뭐 고용 지표, 그 다음에 소비 지표, 그 GDP 연결돼 있거든요. 고용 지표가 잘 나와야지만 그 받은 돈으로 소비가 이어지는 거고요. 소비가 잘 나와야지만 GDP의 70%가 소비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GDP가 잘 나오는 거거든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고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안 좋아지니까 소비가 줄고 있고 소비가 줄니까 GDP가 폭망하고 있는데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여러분들 주식 사면 다 돈 벌 것이다? 바닥이다? 라는 얘기는 상당히 좀 공허한 얘기고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2분기는 한 번 더 보고 2분기 한 번 더 보고 그때 바닥을 논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 지금은 눈에 보이잖아요. 산업 활동이 안 되고 있고 활동을 못 한다는 건 소비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공장도 문 안 열고 있고 가게도 문 닫고 있고 좀 캐나다 같은 경우도 엄하게 다니면 다 벌금 내거든요. 파인. 벌금 내기 때문에 거기 티켓을 막 끊어주죠. 거긴 티켓이라고 하고 티켓 뭐 우리가 알겠지만 티켓 좋은 한국에서 좋은 뜻이지만 거기 티켓이 벌금인데 막 끊어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파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2분기에 극대화되고 3분기로 가면서 좀 나아지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자, 이제 이번에 남아있는 기업들 한번 더 볼 건데요. 실적이
가까워져 있거나 아니면 오늘 이거 하는 거는 뭐냐면 실적이 임박해 있거나 아니면 실적이 매우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만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야 본부장님 근데 왜 그 부킹 예약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특히 크루즈 회사를 안 갖고 오셨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좀 날짜가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크루즈는요. 크루즈는 지금 예견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갖고 실적이 너무 안 좋고 배가 지금 그냥 정박돼 있잖아요. 예,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진짜 안타깝죠. 그래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예상 의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거고 나중에 나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14일 날 존슨앤존슨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2.07이 이번에 예상치고요. 오히려 전분기 1.88보다 좋아졌고요. 전년 동기 대비보다 못했지만 예, 여전히 꾸준하게 존슨앤존슨은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 예,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영향이 적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뭐 어른 애기들 뭐 베이비 로션 그 다음에 베이비 파우더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시겠지만 그게 아니죠. 밴드에이드, 타이네롤, 그 다음에 리스테린이라고 하는 먹는 저희 가그린 하는 거 그런 것들 다양한 제품이 있고 지금은 제약주로서의 모습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금 뭐 베이비 파우더의 암물질 발생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재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아시겠지만 이 의학 관련 소송이 되게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제 오피오이드에 대한 마약성 진통제가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진통제 안에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그 마약성 진통 물질이 들어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소송도 붙고 엄청나게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존슨앤존슨이 워낙 수익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잘 막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빨리 부채에다가 반영시키는 거죠. 재무제표에. 그렇게 해서 떨궈내는 거죠. 떨궈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기업이 존슨앤존슨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번 사태에서도 별로 이렇게 주가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 종목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마 선전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내일은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아시겠지만 민영건강보험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뭐 버니 샌더스가 이 민영건강보험 혹은 제약주에 상당한 그런 어떤 위협이 됐던 인물이 지금 경선을 포기하면서 좀 뭐 될 것 같다고 하고 있지만 실적에 다가오면 실적으로 모든 건 기업을 실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실적을 보고 잘 나오면 올라가는 거고 못 나오면 빠지는 건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항상 실적이 잘 나왔던 그런 기업으로 많이 회자가 되는 기업 중 하나니까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는 그림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3.63 EPS가 전분기 3.90 약간 못했죠. 전년 동기 대비 3.73보다 약간 못했고 기본적으로 선방하는 모습 보였다. 다만 이번에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나갔다. 아시겠지만 뭐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한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보험료가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분기 동안의 주가 흐름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 존슨앤존슨 고작 마이너스 3%입니다. 예, 거의 안 빠진 거죠. 이마저도 안 빠진다 그러면 좀 뭐한 거죠. 경우 없는 거죠. 경우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빠져준 거죠. 예, 3% 정도는 그냥 빠져준 거죠. 농담이고요. 예, 오르면 좋은 건데 하여간 조금 빠졌습니다. 시장에 비하면 엄청 선방한 거죠. 예.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역시 엄청 선방한 겁니다. 시장에 비하면. 그죠? 그러니까 나름 두 기업들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실적이 큰 차이가 없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코로나19 사태 겪으면서 실적이 별로 큰 훼손이 없다.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었구나 판단한 거고 그런 기대감에 지금 녹아있는 게 뭐 아마존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 그런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또 주가가 좀 선방하고 있고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역시 실적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혜주인 거 맞아요. 넷플릭스라든지 아마존 수혜주는 맞는데
그렇다고 실적이 월등히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또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막 다른 거는 막 폭망하는데 그것만 돈이 막 몰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신규 뭐 프라임 회원이 가입을 막 하고 그다음에 신규 가입자가 막 폭증하고 이런 거 아니고 증가세는 꾸준히 했겠죠. 실적은 좋을 거지만 놀라울 정도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인 풍대심을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왔던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인데 보신 것처럼 사실 금융주는 선방 쪽에 무게를 좀 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다만 골드만삭스, 웰스파고는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항공주는 이번에 설사 잘 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2분기에도 여파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실적 발표하고 나서 회사 관계자가 뭐 어닝 가이던스를 또 발표하게 되면 주가가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카지노 업체도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보다 2분기가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그다음에 크루즈는 제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고 부킹은 혹시 나오면 나중에 또 제가 해드릴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추 이제 뭐 관련한 우리가 알고 우려가 된 기업들은 거의 끝난 것 같고요.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임박하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